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정부가 5대 금융지주를 긴급 소집했다고 합니다. 부동산 PF 절반이 손실날 가능성 때문인데요. 이거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부의 지원도 한계까지 왔다는 전망도 나올 정도예요. 오늘 내용 중요합니다. 영상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필수입니다. 자, 무조건 청약받아야 되는 3기 신도시가 있습니다. 바로 부천 대장 신도시입니다. 두 개의 광역교통대책과 그 다음에 대기업의 입주가 확정된 곳, 향후 정말 발전 가능성이 높은 곳인데, 이 부천 대장 신도시 앞으로 얼마나 많이 분양할까요? 저희 서적 부자가 되려면 청약에 미쳐라에서 앞으로 나올 물량과 또한 당첨 비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부동산 PF 대출이 뭔지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바로 부동산 개발 사업의 사업성만 보고 대출을 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부동산 개발 사업은 사업 단계가 있을 거예요. 토지 매입 단계부터 토지 소유권 확보 단계, 착공, 분양, 입주까지. 일반적으로 위험성이 큰 토지 확보 단계는 이자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는 브릿지론이라 해서 제2금융권에서 취급하는 대출을 받아야 돼요. 문제는 이 브릿지론은 이자가 너무 높기 때문에 이것을 사업 끝까지 들고 갈 수는 없습니다. 이자가 낮은 상태로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분양가 착공 단계에서는 사업 리스크가 적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 단계에서 본 PF 대출로 전환이 됩니다. 이때부터 1금융권을 통한 대출도 받을 수 있게 돼요. 자, 대한민국 PF 대출 규모는요, 약 133조 원, 2023년 6월 말 기준입니다. 133조 원의 PF 대출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위험성이 큰 브릿지론은 약 30조 원 정도가 추정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브릿지론을 이제 많이 취급하는 증권사 같은 경우는 지금 연체율이 17.28%까지 올라갔고, 저축은행은 연체율이 4.61%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는 훨씬 심각할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부동산 PF는 잔금 시점이 지나야 부실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부의 지원으로 지금 만기가 대부분 연장이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체나 부실로 잡히지가 않고 있더라. 그래서 지금 계속 많은 사람들이 폭탄이 쌓여가고 있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자, PF 사태의 근본 원인은 간단합니다. 수요 부족이에요. 아까 사업성을 보고 대출해 줬는데, 처음에 이 대출을 신청했을 때는 사업성이 좋아 보였는데 막상 본 PF로 전환 단계로 봤더니 사업성이 적어 보이더라. 왜 그러냐? 갑자기 수요가 뚝 끊긴 겁니다. 특히 어디에? 지방 아파트예요. 지금 수도권도요, 비역세권은 분양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괜찮을 것 같다고 하는 입지만 분양이 잘 돼요. 그래서 저희가 한 10개 정도 수도권의 입주자 모집 공고가 올라오면 실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는 거 한두 건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사업자는 전부 다 미달나고 있어요. 그리고 비아파트, 오피스텔이나 생활형 숙박시설 등 요거 분양한다고 브릿지론 받았다가 지금 처치곤란된 곳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원래는 분양이 안 되는 곳인데 2020년부터 2021년에 잠깐 전 국민들이 잠깐 미쳐가지고 막 부동산 투자에 열기가 있다 보니까 지방 아파트부터 비아파트까지 동시에 집값이 올라가네? 그러면서 야, 우리도 분양해보자 해서 새로 추진한 사업장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건 옛날 얘기고 2023년 현재 기준으로 보면 만성적인 수요 부족에 시달리고 있더라. 수요 부족이 되다 보니까 당연히 본 PF로도 전환이 안 되고 있고 시행사가 엄청난 이자 부담에 지금 허덕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부실 사업장은요, 아마 절반까지 대출 기간에 큰 손실을 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브릿지론을 받은 사업장이 만약에 대출을 못 갚게 되면은 그 담보로 갖고 있는 땅을 팔아가지고 대출금을 회수해야 되잖아요. 그 토지 평가 금액이 지금 대출 금액의 50에서 70%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낙찰받은 금액이 토지 평가 금액보다 낮은 만큼 손실로 잡히게 돼 있죠. 그래서 대출 기간에 대규모 손실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것을 알고 있는 정부가 5대 지주를 긴급 소집해서 야, 이거 무엇인가 방안이 없을까 지금 논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정부가 지원해 주지 않았나? 해줬죠. 연초부터 계속해서 PF 관련해서 이런 리스크가 확산되는 걸 막도록
자금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기 되면 웬만하면 연장해줘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정부도요, 나름대로 생각이 있었던 겁니다. 왜냐면 연초에는 기준금리가 올해 중에 좀 낮아질 거라는 기대가 있었고, 기준금리가 낮아지는 만큼 점점 부동산 시장의 온기가 퍼져 나가거든요. 그에 따른 시장 회복을 기대해서 일단은 최악의 상황만 피하자, 그렇게 해줬던 게 만기 연장이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이 PF 사업장들의 정상화가 지금 요원해 보이더라. 왜? 오히려 연말이 될수록 시장 금리가 치솟고 아직도 기준금리 인하 시점에 대해서 쉽게 답을 못하더라. 일단은 물가 자체가 1년 동안 생각보다 너무 덜 떨어졌어요. 그게 가장 큰 문제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단순하게 대출 연장이 아니라 부실 처리에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가장 위험한 곳은 어딜까요? 증권업계입니다. 근데 이제 증권업계도 대부분 PF를 많이 취급을 했는데, 대형 증권사나 은행 계열사는 괜찮다고 해요. 중소형 증권사들이 많이 문제라고 합니다. 다올투자증권이나 하이투자증권 등은 한기평에서 지금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했다고 하네요. 자, PF 대출을 이야기할 때 항상 같이 말씀드리는 거, 이 PF 대출 부실 확대를 걱정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특히 이번 겨울에 많은 분들이 내 집 마련에 들어가고 계시는데, 이런 공포스러운 기사를 보면서 내 집 마련을 좀 다음으로 미룰까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예전에 PF 대출 부실 확대에 따른 부동산 시장 침체가 좀 같은 선상에서 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2011년에 부산저축은행 사태 보면은 2011년 이후에 3년간 부동산 시장이 큰 침체를 겪었거든요. 그래서 이 PF 대출 부실 확대가 부동산 폭락의 서막으로 보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십니다. 이것이 수도권 아파트 시장의 악재일까요? 2010년 이후의 하락장은요, 특정 경제 사건 하나의 원인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 그렇게 단순하진 않아요. 자, 2010년에 대세 하락장 저희가 자주 말씀드렸죠. 수도권 지역이 기본적인 과공급이 깔린 상태였다. 그래서 인천경제자유구역과 이기신도시에서 입주 물량이 엄청 나왔거든요. 여기에 보금자리 주택 사업이 나오면서 공급 분양가 정책이 정말 파격적이었어요. 미사지구 분양가가 3억 1천만 원이었고 강남 보금자리가 3억 8천만 원이었습니다. 국평 기준으로. 그럼 이거보다 비싼 주택은 다 비싸 보이죠. 그러면서 기존 주택이 철저하게 외면받으면서 장기 대세 하락이 들어갑니다. 여기에 금리 인상까지 겹치면서 그 당시 하우스푸어란 용어가 유행했었죠. 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나왔지, 부산에 있는 저축은행 사태로 PF 문제가 발생하면서 수도권 아파트가 대폭락했다, 이렇게 연관시킬 문제는 아니에요. 자, 그리고 비관론이 확산될 때마다 제가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위기에는 대응이 따라오더라. 물론 부실 PF 사업장 확대될 겁니다. 금리 낮춘다 하더라도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생활용 숙박시설의 수요가 갑자기 늘어나진 않을 거예요. 자, 그러면 정부 주도로 구조조정이 진행이 될 거고요. 이 과정에서 중소증권사나 특정 저희 저축은행에서는 문제가 나올 겁니다. 자, 그렇게 부실화된 금융기관이 나오면 공적자금 들어갈 것이고 인수합병이나 청산이 나오게 될 겁니다. 이것이 수도권 아파트 대폭락의 원인이 될까요? 자, 또한 수요 측면도 살펴봐야 됩니다. 지금은 워낙 고금리 상황이라서 한정된 지역의 수요가 몰리는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리 인하가 되면서 점점 많은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으로 들어오게 된다면 그 상승 흐름이 더 넓은 지역에서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벌써 내년 하반기부터는 금리 인하 기대감이 좀 있는 상황입니다. 더 넓은 범위의 수요 확대에 따른 PF 대출 부실이 좀 줄어들 가능성도 체크를 해야 되고요. 또 하나, 수요 측면에서 좀 푸는 방법은 금리 인하 외에도요, 규제 완화 카드가 있습니다. 새로운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지금 비아파트 규제 완화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고 관련 업계도 계속해서 제안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PF 대출 부실 확대가 의미하는 것도 좀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PF 대출 여러분들이 받지는 않죠. 주택 공급업자들이 받죠. 주택 공급업자들의 금융 시스템 위기가 맞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신규 사업이 쉽지 않다는 뜻, 이것이 정비사업장의 수주 태도로도 나타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주택 수요자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할 때 금융 시스템도 위기가 올 것인가? 전혀 그렇게 관련은 있지 않다는 거예요. 증권사 부실이 확산된다고 여러분들 1금융권의 주거래은행이 힘들어할 것이다,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다. 그래서 PF 대출 부실 확대와 내년 부동산 하락을 직접적으로 연관은 안 시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세 만기는요, 겨울 시즌에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쇼킹 부동산 가족분들도 이제 내 집 마련에 나서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분들께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이제 큰 의사결정을 앞둔 상황에서 그래도 많은 정보에 의존하려고 하고 싶으실 겁니다. 근데 그 정보의 의존 통로가 저는 유튜브나 언론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정보는 어디서 얻어야 된다? 여러분이 직접 발로 뛰면서 현장의 부동산에서 정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 정보가 진짜입니다. 언론에 나온 소식은 항상 후행지표입니다. 늦다는 거죠. 실제 여러분들 시장 바뀌는 거는 부동산에서 얻으셔야 됩니다. 오늘 그와 관련된 소식 한 가지 도 정리를 드렸습니다. 부정적인 시각보다는 긍정적인 시각이 장기적으로 더 항상 웃을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